안녕하세요. 토픽 6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토픽 코치입니다. 토픽 코치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토픽 코치는 토픽 6급을 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들을 AI와 IT로 구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토픽 6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IT 기업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토픽 6급을 따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토픽 6급을 취득하는 비율은 5% 이내로 매우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토픽에 대해서 생각하던 4년 전에 가졌던 질문은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토픽 6급을 많이 따는 그런 학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학원에는 토픽 6급을 많이 배출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하우를 AI와 IT에 적용한다면 더 적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6급을 딸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때 마침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채널에 특강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계시는 ICLS 어학원장님이신데 김광준 원장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그 강의에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특강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눈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원이 토픽 6급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잘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선생님 박성규 선생님하고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노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어 확장을 통해서 고급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기 문제 54번을 많이 풀어보고 선생님이 교정을 해주고요. 기출문제는 최고의 교재다라는 생각으로 기출문제 지문을 현지어로 번역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선생님이 점검을 해주고요. 읽기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읽기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분석을 하고 앱으로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ICLS 어학원을 제외하고는 토픽 코치가 토픽 6급을 따는 데는 최적의 툴이다. 너무 자신만만하죠. 끝까지 들어보시고 동의 못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단어 확장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이 두 개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셨나요? 왼쪽은 토픽 2 읽기 문제 35번이고요. 35에 50번이고요. 오른쪽은 토픽 1 읽기 문제 59번입니다. 당연히 토픽 1이 쉽고 토픽 2가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많죠. 문법도 있지만 문법은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만약에 왼쪽에 토픽 2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없다고 하면 토픽 1만큼 쉬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쉬워지겠죠. 이번엔 듣기 문제입니다. 토픽 1과 토픽 2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멈추고 한번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단어들이 없다면 훨씬 쉬워지지 않겠어요? 쓰기 문제입니다. 모범 답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답안을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픽 6급의 기본은 단어, 그 중에서도 확장되는 단어를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확장 단어는 과연 뭘까요? 아래 100개의 고급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쭉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어렵죠? 왜 어려웠냐면 이 단어들은 한 단어로 구성된 단어가 아니고 단어와 단어 아니면 단어와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원단어, 제가 이름은 이제 원단어라고 이름을 하고요. 이 확장되는 단어들은 확장되는 단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100개의 단어를 6개의 원단어와 나머지 확장되는 단어로 분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교육과라는 단어와 가정교육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알죠. 그 상태에서 이 가정이란 단어와 가만 이해를 하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는 의미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접사로 확장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사 기준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단어로 확장되는 거하고 접사로 확장되는 거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확장되는 단어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으면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한국어 기초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59%가 확장되는 단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전체 단어 수가 44,000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원단어 수가 9,232개고요. 확장 단어 수가 16,000여 개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 25,000개, 59%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단어와 접사로 확장되는 게 14,000개. 그럼 접사는 단어보다 훨씬 저기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접사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확장되는 단어를 학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는 많이 사용되는 접사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확장되는 원단어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상으로 확장되는 단어부터 많이 확장되는 단어부터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적게 확장되는 단어 순으로 내려가겠죠. 이 10개 이상 확장되는 단어 안에서도 사회는 36개로 확장이 되고요. 경제는 19개로 확장됩니다. 그럼 어떤 단어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사회부터 공부해야죠. 그래서 많이 확장되는 단어 수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정리된 단어로 해서 총 몇 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느냐? 총 9,387, 9,800개 이상, 10,000개 가까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원단어는 중급 단어라고 보면 중급 단어 2,000개, 그리고 고급 단어 8,000개를 이 단어 확장법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상세 화면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원단어의 뜻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장되는 단어들의 뜻을 모국어 동의어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결합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클릭을 하면 이 세부 뜻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편리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쓰기 문제 54번입니다. 6급 전문학원들은 쓰기 문제 54번을 많이 풀어보게 하고 선생님 교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문학원이 아닌 곳에서 일반 어학당에서는 쓰기 문제 답안 교정해 주나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따로 좀 부탁을 해야 되고요. 쓰려고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막막하죠. 과외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당 3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기 답안을 만들어주고 교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원하는 모범 답안은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쓰고 싶은 주제로 만들어진 답안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답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고 과외는 너무 비싸고, 또 선생님들은 또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내가 입력한 주제와 단어들로 구성된 답안을 AI가 만들어줄 수 없나? 그 답안을 모국어로 번역해 줄 수 없나? 세 번째로, 내가 쓴 답안이 있는데 그 틀린 부분을 AI가 수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답은 AI가 답안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별로, 질문별로 주제와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만점짜리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 버튼을 누르면 모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답안이 어려우면 모국어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다음은 답안 교정입니다. 내가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러면 AI가 틀린 부분을 교정을 해줍니다. 근데 따로 보기 힘들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쓴 문장과 AI가 쓴 문장을 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좋지 않나요? 다음은 작문 연습입니다. 6급 전문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지문을 모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학원이 아니면 모국어로 번역을 해도 점검해 줄 선생님이 없고요. 모국어로 된 연습 문장이 없어서 한국어 작문도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에 나온 문장을 모국어로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문장으로 한국어 작문 연습해보고 정답을 확인하게 해주고,
어려운 문장들은 다시 저장해 놨다가 그런 문장들만 따로 공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수준별로, 문법별로 된 문장도 있고요. 문법이 여러 개 있는 긴 문장으로 구성된 종합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 레벨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하고요. 원하는 교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날 문장을 선택을 하면 왼쪽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 밑에 한국어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입력을 한 다음에 정답 확인하기 누르면 정답이 뜨면서 내가 쓴 문장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연습인데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읽고 싶은 책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읽기가 어려운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끝에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동화 중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설이 없을까? 그 소설들을 짧은 글과 긴 글로 나눠서 학습자의 레벨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탈무드, 이솝 우화, 세계명작, 전래동화. 페이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만들었고요. 선택하고 들어가면 다음 이전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검색란에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단어와 문법이 표준어 기초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책을 읽으면 되겠죠. 이상이 저희가 토픽 6급을 위한 토픽 코치의 구현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토픽 코치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사용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